안녕하세요. 코스대감입니다. 네, 6월 29일 오후 방송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른 비트코인이나 다른 타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저번에 간팬이 아니라 멘탈 강의 영강을 올려드렸었죠. 근데 이번에는 간팬 이론에 대한 1강, 겐이론 기초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볼까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 업로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겐이론이란 뭘까요? 다른 분들은 피보나치, 엘리엇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시는데, 근데 겐 이론은 좀 생소합니다. 겐 이론이라는 거는 피보나치, 엘리엇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그 파동 간에 여기에서 여기까지 한 61.8% 되돌림이 발생을 한다. 그런 관련된 내용이었죠. 차트상의 제일 기본적인 분석 방법이고, 엘리엇 파동도 5파, 상승 5파,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 올라가고, 조정 3파, 둘, 셋, 이렇게 조정이 발생하는 그런 엘리엇 파동들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겐 이론, 사람들에게 상당히 생소한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겐 이론에 대해서 조금 여러분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겐이라는 사람은 일단은 1878년에 태어났어요. 그때 당시는 일단 베를린 회의가 열리고, 그때 러시아가 계속해서 확장 정책을 펼친 다음에 독일이 러시아를 막 억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1912년, 1913년 발칸 전쟁 이런 거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1914년 세계 1차 대전 발발을 했죠. 근데 겐이라는 사람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걔는 목화 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계속 목화 농장 아들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목화를 열심히 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괜히 막 힘들어 죽으려는 거예요. 아, 이제 못해 먹겠다. 좀 편하게 돈 벌 방법이 없을까? 돈? 돈 어디서 벌죠? 현재든 그 당시든 일단은 미국이니까 주식 트레이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트레이딩이 있으면 선물도 있겠죠. 근데 괜히 어디 아들이랬죠? 목화 농장의 아들입니다. 목화 농장. 그래가지고 걔는 1902년 24살 나이에 목화 선물을 거래하기 시작합니다. 1902년 목화 선물을 거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갤리엇이 뭘 알아가지고 목화 농장 아들 하다가 지금처럼 컴퓨터도 막 발달되고 그런 시기도 아닌데 어떻게 거래를 했냐? 그냥 차트에다가 이렇게 차트가 있으면은 여기에다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이다 예측을 하면서 거래를 했고, 이제 나중에 이런 선물 거래를 바탕으로 괜히 이런 말을 합니다. 목화 시장은 매년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어떻게 큰 이익을 봤을까요? 무슨 이 당시에는 제대로 정립되지도 않았습니다. 피보나치 엘리엇 이론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대중들한테 일부 사람들만 써먹는 그런 툴이었죠. 근데 이런 큰 이익을 낼 수 있는 바탕에는 걔는 자연법칙을 시장을 움직이는 중요한 원동력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이 들죠. 근데 저녁에 일어나고 아침에 잠이 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군대에서 당직을 쓰든 아니면 아예 밤을 새워가지고 나중에 자든 일단 일반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자죠. 왜 근데 그렇게 합니까? 이게 자연 법칙입니다. 만약에 나 이제부터 저녁에 일어나고 아침에 자겠다. 이래가지고 밤낮이 뒤바뀐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는 버티겠지만 나중에 안구 질환, 당뇨, 뼈 건강 악화 이렇게 건강만 악화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과 살게 되면 눈치도 보일 거예요. 그런 식으로 햇빛 쨍쨍 들어오는데 난 이제 잘 준비하고 있고 밖에는 막 부시럭 소리 들으면서 나갔다 올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제 좀 숨쉬고 있어야겠죠. 그러면은 엄청 좀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경험이 갑자기 떠올랐는데 아무튼 때문에 우리의 몸은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잠드는 자연 법칙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연 법칙은 목화에도 적용이 된다. 목화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발화부터 개화까지 65일에서 75일이 소모가 되고요. 그리고 목화솜이 나오기 위해서는 발화부터 최소 4달이 걸립니다. 그리고 좋은 목화를 얻기 위해서는 날짜를 잘 계산해서 파종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목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기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기간, 자연법칙하고 기간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근데 만약에 좀 다르게 움직인다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파종까지 4달이 아니라 막 8달, 12달 엄청 오래 걸려요. 그러면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고 가격이 올라가겠죠. 물론 가겠죠. 떡상하겠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간 가격이 무한하게 유지하고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니죠. 시장은 그에 맞춰서 또 움직이기 때문에 목화 가격이 올라갔다는 걸 알면은 너도 나도 목화 재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야 당연히 뭐 갑작스럽게 바뀌었다면은 목화가 자라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가격이 바로 막 급변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목화의 공급이 수요를 맞추게 된다. 그러면은 폭락이 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예시를 목화로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목화의 수요와 공급의 결론은 간단하죠. 자잘한 이슈와 모멘텀은 큰 의미가 없다. 그냥 시장은 목화가 발화하고 파종하는 기간에 맞춰서 움직일 뿐이다. 시장은 맞춰서 움직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면은 또 의문을 가지실 수 있어요. 아니, 시장이 막 그렇게 단순하냐? 기간이 그냥 움직인다고 해서 이렇게 가격이 결정이 되냐? 근데 걔는 합니다. 걔는 합니다. 이거를 보여줘요. 예를 들어서 1919년 여름에 12월 밀만기 옵션이 1.2달러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1909년 여름 12월 밀 만기 옵션 1.2달러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일단은 이 당시에 6개월 정도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떻게 움직여도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12월 30일 12시까지 12월 옵션은 1.08달러, 08달러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1.08달러에서 1.2달러까지는 대략 한 11%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직전에서 아무리 농산물이 변동성이 크다고 해도 11%라는 갭을 한 번에 메꾸기에는 쉽지가 않은 그런 변동성이겠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너 1.2달러 간다며. 근데 지금 1.08달러밖에 안 된다. 너 그러면은 이거 이론 틀린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걔는 정확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폐장 때까지 1.2달러가 되지 않는다면 내 계산 방법 전체에 뭔가 문제가 있다. 지금의 가격이 어떤지는 상관없다. 어쨌든 가격은 1.2달러가 될 것이다. 어쨌든 상당히 강력한 멘트죠. 어쨌든 1.2달러 간다. 근데 진짜로 12월 옵션 폐장 때 1.2달러가 됐어요. 진짜 1.2달러가 되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런 이론 분석은 이런 도구에 의해서 카디널 사각형이라고 합니다. 카디널 사각형. 걔네 분석 도구인데 근데 막 여러분들이 이 이론에 대해서 완전 빠삭하게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어지럽고 저도 이걸 사실 뭐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감도 안 오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현대에서는 더 쉽게 쓸 수 있겠죠. 이거를 카디널 사각형을 통해서 분석하는 도구 툴도 여기에서 나와 있지 않고 그나마 제일 복잡한 게 간박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요지를 일단 설명을 드릴게요. 요지. 걔네 분석 도구는 기간, 진위저항, 추세 역전의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도구다. 기간하고 지지저항, 추세 역전의 시점을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측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걔는 이러한 예측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겠죠, 아무래도. 아까 밀 이야기에서 보셨듯이 괜히 어쨌든 간다.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뭔 근거로 인해서 어쨌든 간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금융공학 논리가 아니라 기하학이나 뭐 점성술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기하학에 대해서는 뭐 피보나치도 어느 정도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요. 피보나치가 61.8 황금 비율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하는 그런 비율이라면은
단위로는, 개니로는 점성술. 예를 들어서 일식, 월식, 행성의 공전주기. 요런 거를 가지고 가격을 예측을 했습니다. 일반인 입장에서는 이게 뭔 소리야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이거를 걔는 간단하게 금융시장은 진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이렇게 요약을 합니다. 금융시장은 진동의 법칙에 따라 움직인다. 한마디로 점성술이라는 게 일반인 입장에서야 뭐 이걸로 매매가 되나 라고 하겠지만, 근데 시장 자체가 자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시장이 금융공학이 발달하더라도 자연적인 시간 법칙을 따른다, 자연 법칙을 따라간다, 이렇게 걔는 해석이 한 거예요. 걔는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걔는 1908년에 30살에 뉴욕으로 이주를 했고, 여기에서 같은 해 30살에 큰 성공으로 월스트리트에서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그리고 53년간의 수익이 5천만 달러, 워낙 672억이죠, 현재. 이런 돈을 벌게 됩니다. 뭐 워렌 버핏 이런 사람들하고 비교하면은 좀 이상해 보일 수는 있긴 하지만, 근데 점성술적인 입장에서 차트를 설명을 했는데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다, 그럼 뭔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 이론에 대해서 좀 열심히 공부를 할 필요를 느낀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진동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리고 자연 법칙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인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이라는 게 금융공학 프로그램, 요즘에 프로그램도 많이 쓰죠. 매크로 프로그램 이런 걸로 움직이는데 이게 왜 자연 법칙이냐. 근데 지구라는 게 어떻게 생겼죠? 45억 년 전에 발생을 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천천히 진화를 해왔습니다. 진화를 해오면서 200만 년, 400만 년 전으로 인류의 첫 조상 유인원이 발전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거 이후로 현대 지금 뭐 컴퓨터 쓰고 시장 프로그램 쓰고 이러니까 뭐 지금 자연법칙이랑 좀 많이 멀어진 게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인류의 뇌는 원시 시대에서 전혀 발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사도 나와 있어요. 인류의 뇌는 바뀌지 않았다, 얼굴이 달라졌을 뿐. 예전에 뭐 유인원들 보면 다 원숭이처럼 생기고 그랬는데 사실 그냥 얼굴만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금융공학이 발달하고 그런데 결국 인류가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인 이상 시장은 자연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연 법칙으로 시장이 움직인다면은 예시를 한번 들어줄 필요가 있겠죠. 당장 일단 간 이론으로 예시를 들면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펜이라는 도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기는 좀 어렵다. 단순하게 설명하면은 먼저 설명하기 앞서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45도 각도를 기준으로 이런 차트를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이때 45도라는 각도 비율은 이 노란 점선 있죠. 노란 점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45도를 정해놓고 이거를 이렇게 기간이 1 움직일 동안 가격은 이렇게 1 올라간다, 1대1 비율에 맞춰서 올라간다 라는 게 간펜의 기본 이론이고요. 마찬가지로 다른 각도도 시간이 이렇게 8 진행되는데 가격은 1 올라간다 라는 의미에서 8-1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각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게리논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연 법칙에 의한 거라고 했는데 간펜은 각도에 의한 움직임입니다. 그러니까 겐 이론은 각도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피보나치 채널을 한번 그어봅시다. 저점, 저점, 고점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일반적인 피보나치 되돌림하고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되돌림은 여기가 0이니까 바꿔봅시다. 이렇게 바꿔보면은 일반적인 피보나치 채널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0은 0이에요. 여기에서는 74,705.9가 될 거고, 시간이 9월 18일에서 11월 23일까지 흘러가도 74,705라는 가격대를 가리킬 겁니다. 마찬가지로 0.618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82,490이라는
가격을 가리킬 거예요. 근데 피보나치 채널의 현재 명단이 시작점은 5월 18일입니다. 5월 18일부터 8월 8일까지 0이 그대로 가는가, 가격대가 그대로 가는가. 이 당시는 72,899인데 여기까지 움직였다. 그러면은 77,029까지 움직이겠죠. 해당하는 가격대가 그 당시 시간에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피보나치 채널이라는 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지지와 저항을 알아보는 도구다. 시간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채널이라는 거는. 그래가지고 똑같은 0 비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움직임이 바뀌게 되는 거죠. 펜의 이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지지와 저항을 알려주는 도구로 사용이 되는데 펜 이런 거는 단지 그 기반이 각도에 의해서 설명이 된다. 45도 각도를 기준으로 비율을 기준으로 가격, 시간, 자연 법칙에 의해서 설명이 될 뿐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간펜의 제일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녹화를 해봤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은 카톡방 참여하셔가지고 더 질문 받아주셨으면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와 다음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